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 10월 초나흘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33분 특집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16시 11분 단상 좁시 토지 문서, 16시 17분 록화실황 2021년 세계 국가 남자 배구 연맹전 중에서 러시아 팀과 아르헨티나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큰 거리하고 이 뒷길은 달라. 뒷길은 차가 잘 안 다니니까 교통보하는 누나도 없지 않니? 정말 그렇구나. 17시 27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7. 뒷길에서 있었던 일. 우리 뒤에 조개 나가서 놀자. 그래. 17시 48분 석의 편집물. 생활 속에서 배우자여. 왜 부러진 것처럼 보일까? 17시 55분 특집. 도시에서의 생태 환경 보호. 18시 24분 연속 석의 편집물. 시대가 부르는 참된 일꾼들. 네 번째 분입니다. 19시 4분 석의 편집물. 자력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강남군. 19시 27분 석의 편집물. 우리 어머니. 수모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9분 특집. 우리의 길. 두 번째 분입니다. 당에선 지방마다 제 힘으로 살아나갈 걸 바라고 있는데 그 선이 뭐 위에다 내밀라고 달려있는 선인 줄 알아? 제 힘으로 살아나가라고 달리는 소리란 말이야. 20시 48분에는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고향으로 온 윤대장. 우린 이제 나이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분수령을 넘은 사람이야. 22시 11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수 있는 명확한 진로가 천명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정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문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워 매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을 다 같이 석살이 지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 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관건적 거리를 지켜줬다는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혁신 창조로 온 나라의 전진의 기상과 활력을 부어줘야 합니다.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 등 기간공업을 비롯한 연간 부문들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 부문에서 성신 송화지구의 산입집 건설을 올해 중으로 완공하고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갑시다. 농업 부문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들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비상방역 사업을 제대로 정시하고 완벽성을 기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갑시다.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일꾼들이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정연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일으켜 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풍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가슴 뭉클젓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내일 더 좋으리. 앞당 기차 멋진 내일, 황미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손으로 뿌린 씨앗, 피땀으로 갖고 온 우리. 결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앞당 기차 멋진 내일, 광미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선선함을 누릴 영광의 시대를 오리. 동무누라 가슴 펴고 당차게 발걸음 내딛자. 앞당 기차 멋진 내일, 광미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앞당 기차 멋진 내일, 황기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라라라라 라라라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땅 위에 가장 빛나는 세기적인 변혁을 하나오고 가장 어렵고 혹독한 곤란도 배심 든든히 뚫고 헤치며 우리 조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민 누구나 스스로 긍지높이 자부하는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의 눈부신 현실을 펼치고 희망한 내일로 끝없이 전진해 나아가게 하는 이 기적의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021년 1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분수령으로 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뜻깊은 대회의 높은 연단에 소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백두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 빨치산 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전당적 전사회적인 기풍을 세운 것 하여 조선혁명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기질이 확고히 계승되도록 한 것은 총결기간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같으면 10~100번도 더 쓰러졌을 어렵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에 젖어 부러워할 기적과 변혁들을 이 땅 위에 무수히 펼쳐놓았으니 이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온 우연적인 결과물도 아니었고 하늘이 준 신비로움의 선사품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어느 시기에나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지나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날과 달들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혁명의 폭풍우들을 우리 조국과 인민은 기적적으로 강행 돌파했습니다. 이 벅찬 현실들을 가슴 뿌듯이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항일대전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기나긴 여정 속에 정말 투쟁의 기치가 되어주고 원동력이 되어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과 빨치산 정신이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이며 혁명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 여기서 우리는 항일혁명의 만단 사연들 가운데서 1938년 말의 그 준엄한 시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1938년 11월 이 시기는 우리 혁명의 강고성과 엄혹성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일제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조선인민 혁명군을 없애버리고 대규모적인 토벌 공세를 감행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산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놈들은 이때 해산 사건을 기하로 해서 우리 혁명 조직들과 혁명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좌경 모험주자들이 빚어낸 열화원정 노선이 훅가려해서 우리 혁명 앞에 보다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몽강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내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악량으로 이끌어 올리게 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선 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할 때란 문제, 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경 일대로 진출해서 광활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 정치활동을 벌일 때 대해서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방어가 아니라 공격전이었다. 또 이 일호선에는 피동이 아니라 주동에 서서 부닥치는 난간을 맞받아 뚫고 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이 백절불굴의 공격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까지의 100여일간의 간관 행군. 거리상으로는 며칠이면 가다울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이중 삼중의 포위와 추격, 뼛속까지 오르드는 자연의 광란, 그리고 참을 수 없으리만큼 혹독한 식량난, 적과의 영양상 차이는 100대 1, 아니 1000대 1이었습니다. 결코 보통의 각오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간과하고 시련에 찬 행군길이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행군에서 우리의 항일혁명 선열들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끝까지 사선의 고비들을 승리적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기적을 낳게 한 힘이 바로 백두의 공격정신, 구람없는 투쟁정신이었습니다. 혁명 앞에 어떤 곤란이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 신념,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고 빼앗긴 조국과 결의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빨치산식 공격전술은 최악의 환경을 기적적으로 돌파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악량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해서 자신의 한생에서 총적 지향은 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로 한생을 살아오셨다고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결코 난관 앞에 동면하였거나 주저앉았다면 혁명 승리라는 그 값비싼 위협은 아득한 높이처럼 바라보이는 신기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 따라 우리의 항일혁명 선열들은 백두의 공격 정신으로 예측도 후방도 없는 극악한 환경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벌벌 떨게 한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도 탄생시켰으며 마침내는 조국 해방의 거대한 민족사적 승리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찌 항일에 근한할 뿐이겠습니까? 보병청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도 그렇고, 또 원수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제칠 때 정말 빈터나 다름없는 이 땅에 일떠선 천리마 시대 때도 그렇고, 남들 같으면 몇 세기가 걸려야 했던 공업화를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내는 것과 같은 위대한 기적들이 이 땅에서는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에서 백두의 혁명 정신, 불굴의 공격 정신은 바로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줄기차게 이어가며 주체조선, 영조선, 천리마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뜻밖의 강한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몸부림치고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연이은 붕괴,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닥쳐오는 자연재해의 엄혹한 자마를 기화로 원수들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서 끝까지 혁명의 붉은 길을 지켰습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그 시기를 되새길수록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강계 정신을 창조한 자강도 사람들과 우리 장군님 사이에 맺어진 인연은 오늘도 많은 사람의 깊은 추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1998년 6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화한 기업소를 찾으셨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기업소군에 과일나무도 많이 심고 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높이 평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화한 생산 건물벽에 쏘우친 대형 구호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였습니다. 이 구호를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구호를 정말 잘 써붙였다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폭을 크게 내짚으시며 현지 지도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일꾼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보시고 왜소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고 현지 지도의 보폭을 크게 떼게 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강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고 의지였으며 정신이었습니다. 그 억척의 신념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 인민은 난관을 딛고 일어나 남들 같으면 12번도 주저앉았을 환경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했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 CNC화의 자랑찬 역사도 펼쳐졌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 대지답게 규모 있게 정리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련과 난관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약동하는 새 생활, 새 기적의 만세소리, 강성부흥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높이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불굴의 공격정신이 나온 위대한 실천이었고, 장군님 따라서 시련을 맞받아 고난의 천리를 행복의 말리로 기어이 이어놓으려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투쟁정신이 나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뜨겁게 안겨옵니다. 우리 혁명 앞에 엄혹한 도전이 또다시 막아 나서던 2013년, 제국주의자들의 반고아국 압살 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그때에 소집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며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회의의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난관 앞에서는 주춤할 것이 아니라 맞받아 나가는 공격전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오직 이런 투철한 혁명적 입장과 투쟁 정신으로 혁명의 전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련과 난관 앞에서 답보나 후퇴가 아니라 더 기세차게 오직 맞받아 나가는 공격 기상으로 살며 투쟁해왔습니다. 그 나날에 남들 같으면 몇십 년 동안에도 이뤄내기 힘든 놀라운 전변들을 단 몇 해 사이에 이 땅 위에 무수히 펼쳐놓았습니다.
못 잊을 간구하고 어려웠던 나날들에 언제나 승리의 기치로 신념의 억센 표대로 나래친 이 불굴의 공격정신이 어떻게 우리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더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던가. 2014년 10월 맵잔 칼바람을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었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그 구람없는 공격 정신은 다름 아닌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 보아야 그 혁명 정신의 폭과 심도, 그 위력과 가마력을 알 수 있고 선열들처럼 그 정신을 온 몸으로 온 넋으로 체득하여 그 어떤 곤란도 뚫고 나갈 정신적 힘을 만장약할 수 있기에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앞장에서 헤쳐가시었고 우리의 천만 군민이 그 일을 따라오르고 또 오른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이었습니다. 못 잊을 이날과 달들에 우리 인민은 더 굳세게 새겨 알았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불사신같이 떨쳐 일어나 만난을 극복하고 희한한 전변들을 알아오는 불굴의 정신력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정말 우리 국가의 위용을 떨치는 이 기적적인 승리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혁명의 연대와 연대들마다 이룩되고 있는 이 승리와 기적들은 바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이 불굴의 공격정신에 기인된 것입니다. 하다면 이 불굴의 공격정신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기 영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자기 수령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이 신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은 바로 이 불굴의 공격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맞닿는 시련과 난간을 뚫고 헤치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계속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오늘의 벅찬 현실에서 우리 인민은 패부로 절감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가진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투쟁 방식인 불굴의 공격 정신을 신념의 기둥으로 굳건히 심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이 세상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우리 조국과 인민은 다시금 더욱 깊이 새겨 알았습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길 세대를 이루며 소란풍과 불빛 속에서 지켜온 20년 당중강구로 굳세게 간직한 우리 신념 누가 꿈꾸냐 김정은
해쳐 넘으며 묘사의 돌풍 속에서 다져온 20년 강중왕 따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앞길 누가 막으랴. 김성근 동지 따라 끝까지
손사가는 길 후회가 없다니. (11월 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3일 감염자 수가 2억 명을 능가한 데 이어서 석 달 남짓한 기간에 5천만 명이 더 늘어나 6일 현재는 2억 5,025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6일 현재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505만 9,7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간 전염병 상황을 종합해보면 감염자 증가는 유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감염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도이칠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는 앞으로 겨울철에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보건 체계가 또다시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구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감염증에 걸렸던 사람들 속에서 후유증까지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돼서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과 장기적인 비염 및 인두염, 그리고 성대 변화, 기억 상실, 인식 능력 저하, 청각 장애와 위장 장애, 폐 및 심장 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어는 경악에 경과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 상태에서 경과되면 이 증상들은 만성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뒤집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류행 전염병의 현 상황은 이 왁진 하나만으로는 대류행병 형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악성 비루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순간도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여기 주왕계급교양관에는 착취계급의 무지한한 탐욕과 착취적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시는 음식들을 담는 데 이용된 그런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접시를 보십시오. 깨알만하게 촘촘히 박아쓴 숫자와 또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접시가 아니라 접시 토지문서입니다. 이 접시 토지문서는 지금으로부터 12여 년 전에 평양시 랑랑구역 성남리 일대에서 과수원을 정리하다가 그 농장원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토지문서의 임자는 해방전 이 지방에서 농민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던 지주놈이었습니다. 이 지주놈이 해방 후에 남으로 도망쳤다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자기 아들놈까지 데리고 다시 성남 땅에 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서장료를 받아내겠다고 짓거리면서 수많은 당원들과 또 열성농민들을 야속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후 이놈은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데 늘 품고 다니던 토지문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는가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참목으로 글을 새겨놓고 그 위에다가는 지워지지 않게 하는 약까지도 발라놨습니다. 이놈은 이렇게 해놓고도 안심치 않아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장례를 치르고 무덤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 바로 그 안에다가 이러한 접시 토지문서들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무덤 아닌 무덤 속에 수십 년간 묻혀있던 접시 토지문서. 이 접시 토지문서를 본다니 종이로 된 토지문서는 세월이 가면 탈색돼서 알아볼 수 없다. 100년이 가도 토지문서가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짓거리며 밤새워 접시에 토지문서를 쓰고 또 쓰며 끝까지 제 땅을 찾고야 말겠다고 짓거리였을 지주놈의 추악한 몰골이 비껴들었습니다. 강둑 아랫넌 8,470평 최상답. 소작인 김옥세형 병군이와의 상속 재판에서 이긴 결과 취득함. 보들골밭 960평. 소작인 니 도중 작인 니 수아가 무후가 개간한 것을 면주재소의 알선으로 양도받음. 계급적 원수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놈들인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하는 접시 토지문서. 접시에 씌워진 한자 한자 글자들을 다시금 읽어보느라니 어려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굶는 자식들을 위해서 구워먹은 수수살 한 마리 눈덩이처럼 부르나 끝내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됐던 성남 땅의 어느 한 소작인의 모습이 제 땅을 가지고 싶어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돌을 추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며 일구었건만 남의 땅을 일구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모습으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됐던 한 요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녕 접시 토지문서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글자들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역에 시달리며 우리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들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접시를 음식이나 과일 같은 그 무엇인가를 담는 데 이용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접시의 계급적 원수놈들은 우리 농민들의 목숨을 땅에 울고 매놓고 고혈을 짜내던 옛 시절처럼 어느 때든지 제놈들의 세상이 오면 접시에 새겨진 문서장들을 보며 땅을 찾고 핏값을 꼭 받겠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야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변하지 않는 저 접시들처럼 착취계급의 본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접시 토지 문서는 단순히 해방 전 우리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던 착취계급의 무제한한 탐욕과 착취적 본성만을 보여주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민의 세상, 사회주의 이 제도의 앙심을 품고 빼앗긴 옛 제도를 되찾으려는 악착스런 망상으로 이를 갈며 갖은 발악을 다하는 계급적 원수들의 추악한 본성과 피비린 행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고발장이었습니다.